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인국 수학과의 닥터 데이빗 정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정체불명의 간염이 나타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 때문에 놀란 가슴이 또 정체불명의 간염이 나타나니까 혹시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모두 의료계에서도 놀라고 모든 사람들이 간이 서늘합니다. 간염이니까. 자,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금 이 간염이 나왔는데 보니까 증세가 이 설사가 많이 나고 구토가 나고 황달이 됩니다. 간염이라는 게 이 얼굴이 노랗게 되고 소변이 노랗게 되고, 그것이 아주 주증세예요. 그리고 입맛이 떨어지고 피로하고, 그래서 피검사를 보면 간 수치가 아주 갑자기 많이 올라가죠. 이번에 이 간염을 보니까 열이 별로 없다 그래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처음 난지 1개월짜리도 이 간염에 걸린 사람이 있고, 또 16세까지 이렇게 주로 어린아이들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영국에 이렇게 보니까 114건이 지금 나왔어요. 미국에도 지금 9건이 나왔고요. 일본에도 1건이 나왔는데 지금 다른 지방에서는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많이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이 아데노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약 169 케이스가 나왔는데요. 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단 바이러스를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아데노바이러스가 그중에 74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코로나 검사도 해보니까, 코로나19 검사를 해보니까 그중에 20건이 양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양성이 나온 거, 아데노바이러스도 나오고 코로나19도 나온 그런 경우가 약 19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보면 이 A 간염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E도 아닌, 지금 현재 우리가 알려진 바이러스 간염이 그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A, B, C, D, E 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불안한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알기로 A 간염은 물이나 음식으로 이렇게 전염되고 급성 간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도 옛날 고등학교 때 이 입시를 앞두고 이 A 간염에 걸려서 한 2달 동안 학교를 쉰 적이 있습니다. 고3 때 아주 급할 때, 아주 시간이 아쉬울 때, 피곤하고 입맛이 없어가지고 2달 학교를 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제가 재수하지 않고 그해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통 이제 A 간염보다 좀 느리게 나타나는 것이 B 간염인데, 이것은 주로 바늘이나 침 또는 그 수혈, 또 성관계로 전염되는 수가 있고, 또 한국에는 이 선천적으로 엄마에서부터 애한테서 이 태반 간염이 많이 생깁니다. 이걸 수직 간염이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만성 간염을 일으키고 간을 파괴하는 그런 괴사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비간염은 간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 지금 예방접종이 있어서 3회 정도 이상 맞으면 대부분은 예방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방접종 맞기 전에 이미 걸린 사람이 있어요. 태반 간염이 있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 면역이 없어져서 다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될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가시면 한 번씩 이 비간염 항체가 있는지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C간염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비간염과 비슷하게 바늘과 침 또는 한방침이 있죠. 그런 수혈, 이런 성행위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만성 간암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 C간염도 비간염과 비슷하게 우리가 이 간암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간염이나 C간염을 치료하는 그런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100% 다 듣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옛날보다는 많이 지금 이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D간염이 있는데 이것은 비간염의 꼬분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간염이 있을 때만 이 D간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간염의 잠복기거나 또는 비간염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D간염이 다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염은 주로 물, 음식으로 이렇게 전염되는데 면역 결핍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이 역시 간염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간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증세가 있고 간 수치가 올라가면 우리가 이 코로나의 간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infectious mononucleosus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젊은 아이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많은데요. 아주 고열이 나고 피로감이 있고 입맛이 떨어지고 몸에 발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의사들이 진찰할 때 펜더슨염 같이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피검사를 해보면 간 기능이 저하되고 비장이 이렇게 붓는 그런 합병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합병증 중에 빈혈, 면역결핍성 빈혈이라든지 또는 ITP라고 해서 혈소판 감소로 인해서 출혈 증세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펙셔스 모노뉴클레오시스 간염의 일부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톡식 헤파타이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약물이라든지 중독 현상으로 간을 파괴하는 그런 화학 물질로 간염을 일으키는 건데요. 소염 진통제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NSAID라는 소염 진통제, 보통 우리가 에드빌이라든지 나프록신, 타일리놀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고요. 또 그 외에도 스타틴이라든지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 약 중에 리피톨 포함해서 이 스타틴도 이 간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취약이라든지 간질약 또는 정신병에 쓰는 그런 약들 중에 우울증에 쓰는 약들 중에 류마티스 약들 중 또 설파살라진이라는 약 그리고 메소트렉세이트 같은 이런 관절염 약도 이렇게 간 파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트로바이럴 그런 치료제 또는 결핵약 중에 INH 같은 거, 파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간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거 많은 한약들이 또 이 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음주, 비만 이런 것들이 간을 파괴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간을 파괴하죠. 자, 이번에 새로 나온 이 간염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제외된 원인을 제외한 그러한 정체불명의 간염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워낙 심해서 간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아주 심한데 혹시 해서 이 코로나 백신과의 관계도 많이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백신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인 불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원인을 못 찾아서 그렇지 원인이 분명 존재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는데도 원인이 분명히 있죠. 자살을 했거나 타살을 했거나 또는 심장마비나 암으로 죽는 이 죽는 형태는 달라도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성경에 의해서 원죄가 바로 그 원인입니다. 자,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 천국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믿게 된 원인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이 간염도 통과하고
이 불안한 코로나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